3200km 바다 멀리 육지에서 먼 그곳에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제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세기 동안 이 지상낙원에 관심을 갖고 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숨겨져 있던 이들의 비밀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 중 하나는 펠레 분출구로 지구 중심 핵이 녹아나오는 대양 바닥의 출구입니다. 하와이의 모든 섬들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헬레마이에 접근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와이의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 대양의 거대한 팽창으로 인해 큰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와이 불의 여신인 펠레는 바다의 신들과 엄청난 싸움을 치렀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킬러웨어 화산을 관찰해보면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던 불과 물의 투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쟁을 거쳐서 섬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생명체도 없었죠.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안에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거친 여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바람과 파도에 실려왔습니다. 새 생명체는 기껏해야 2만 5천 년에 한 번씩 나타났습니다. 가장 작은 생물이 빗방울에 실려왔습니다. 이 종자는 나비와 새의 날개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곧 단단한 화산암에서 푸른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식물들은 온화한 기후 속에 평온하게 번성해 나갔습니다.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무 딸기는 가시를 잃어버렸고 쐐기풀도 가시를 잃었으며 잃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고립된 곳이라고 해도 이 섬들이 영원히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약 1500년 전 폴리네시아인들이 하와이를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구조의 배를 타고 3200km 이상의 망망대해를 항해한 것입니다. 하와이의 풍부한 생명력을 몰랐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식물과 육지 포유류를 최초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무성한 열대 타우림 지역인 하와이. 깎아지른 듯 날카로운 산이 있는 카우아이. 불모지인 할레아칼라 산이 있는 마우이. 이 섬들의 역동적인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들은 이곳 열대 낙원에 정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레아칼라를 태양의 집이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3000m나 되는 이 거친 산을 올랐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화라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산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200년 전의 폭발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이곳 정상에 하와이 최대 식물 군생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식물은 지구상에서 오직 이곳에만 존재하는데 바로 은건초입니다. 산림보호대원인저는 은검초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일도 합니다. 험준한 지형의 할레아칼라 덕분에 은검초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평온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화산재 속으로 뿌리 내린 지 10년 만에
은검초가 멋진 줄기 하나를 뽑아 올렸는데 각 묘목은 단 한 번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불모의 비탈이라서 단 한 번의 생명으로 마감되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적막한 땅 아래에 은검초의 친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토종벌들은 땅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은검초에게 가루바지를 해주며 이들이 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벌의 활동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가끔 큰 섬 하와이로 갑니다. 이곳 다우림에 살고 있는 거대한 오히알 레후아 나무와 양추리인 하프오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해줍니다. 식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서로에게 쉼터가 되며 서로의 생존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습지는 침입자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현재 5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이 섬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벌레를 잡아먹고 뿌리를 파헤치며 양치류와 작은 식물들을 훼손시켜 숲 전체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 돼지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의 울타리를 쳐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다우림입니다. 식물에 생기는 스펀지와 같아서 물을 저장하고 셀 수 없이 수많은 희귀종들을 부양합니다. 식물, 동물, 곤충들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과학자들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종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희귀종이 많습니다. 행복한 표정의 이 거미도 겨우 몇 년 전에 발견된 것이죠. 모두 표정이 다릅니다. 이 녀석은 삐에로 같네요.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0.6cm의 이 곤충을 찾긴 힘들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검초와 같은 다른 수많은 생물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이 소중한 생명들도 스스로에게 자양분을 주면서 엄청난 생존 투쟁을 합니다. 그 투쟁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 끝없는 투쟁은 이곳 암석투성이 해안에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간 거대한 파도가 땅을 치대어 그곳의 화산암을 검은 모래로 갈라버렸습니다.
하지만 펠레에서 흘러나온 용암으로 새로운 땅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일렁이는 파도 아래에도 땅과 결합된 세계가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생물들이 하와이 제도 주변의 따뜻한 물속에 살고 있고, 그곳에 거대한 산호군이 형성되어 바다 위에 있는 섬의 암석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땅에서 씻겨나온 영양물질 덕분에 산호초가 점점 커갑니다. 이렇게 주변에 형성된 산호초는 다른 수많은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어우러져 수중 낙원을 이룹니다. 땅이 만들어진 자리에 새로운 땅이 형성됨과 동시에 전에 있던 생명 위에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 섬들의 초기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남동쪽 32km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해양학자들은 하와이 제도의 생성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과학자들은 파이시스 잠수정을 이용하여 이곳 섬들의 생성 근원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양 바닥에 펠레 분출구로 가는 것입니다. 바다 밑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조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1.2km 깊이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파이시스가 펠레의 세력 범위 안에 들어가면 잠수정 선체에 20만 톤 이상의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한 시간 이상 해저로 내려가자 파이시스 창문에 플랑크톤과 화산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하얀 박테리아가 열이 솟아오르는 어두운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바닥에서 하와이 제도의 새로운 섬이 생성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현재 로이라고 부르는 이 섬은 아직 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수면을 갈아올라 하와이 제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펠레 분출구의 원천 온도는 섭씨 100도가 넘습니다. 이곳은 지구 내부가 녹아나올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펠레가 숨을 내쉴 때마다 아지랑이가 피어 물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사방에 날리고 생명의 근원이 밖으로 넘쳐납니다. 이것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그리고 황입니다. 이것은 지구 중심 핵에서 나와 새로 탄생한 돌입니다. 낙원의 생성 기원을 향한 여행 도중에 발견한 이 돌은 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처 생명체가 이미 로이히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강한 수압과 어둠만이 가득한 깊은 해저에 적응한 특별한 생물들로 세상에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새로 형성되고 있는 로이히를 따라 세상의 빛과 태양빛을 향해 올라오자 하와이의 신비와 감춰진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발견 대장정은 매일 계속됩니다.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힘든 그 과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몰로카이 섬의 여기 북쪽 해안에 비와 파도가 부딪혀와 가차없이 절벽을 깎아내립니다. 여름을 제외하고는 근처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오지 못하나 봅니다. 여긴 하와이의 한 곳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폴리네시아인처럼 보일 겁니다. 이곳 바다의 해안선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자연, 움직이는 땅, 산을 다듬어 바위에 생긴 동굴들. 이 바위들은 한때 격렬하게 움직이던 것이었는데 파도에 부딪히고 깎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천천히 바다에 길들여진 모습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자연이 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갑자기 일렁이면 전 아마 힘없는 나무 조각처럼 바위 위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해도 여기에 자주 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에 품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은 진짜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일만 잘 된다면 이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저는 식물학자입니다. 그동안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아주 희귀한 식물종인 알루라를 몇 년 전에 이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 오면은 새로 싹트는 건 볼 수가 없고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룰라의 꽃가루 매개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알루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 와서 이들의 생존 투쟁을 돕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쉽게 부서져 내리는 가파른 벼랑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하는데 바다에서 900m나 되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 로프를 단단히 고정시킬 곳이 없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알루라가 살아남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종을 보호하는 일은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인 이곳에 오면은 하와이의 풍요로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일이라 몇 달 뒤에 다시 와서 종자 채집을 해야 합니다. 꽤 힘든 일이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후손의 후손까지 영원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러했듯이 필레의 용암은 지금도 흘러넘치면서 미래 세계를 위한 토대를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포리네시아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역시 이 낙원의 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와이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 여정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이들과 끊임없이 동화될 것이며 이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